병활리입니다. 지난 시간 프란시스칸 경제 첫 강의를 열면서 경제라는 단어의 제대로 된 의미와 현대 경제의 불편한 진실에 관해서 개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대한 교회와 경제학계의 대응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2009년에 반포된 진리 안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사회 외칙은 여러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 전 인류가 어떻게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논합니다. 특히 프란시스칸 경제 전통의 중심 영성인 무상성과 형제성을 경제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무상성과 형제성에 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을 반포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은 사실상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무 설계도, 계획도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배척의 경제, 우상화된 돈, 봉사하지 않고 지배하는 금융에 우리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생태 환경에 관한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반포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를 핵심 주제로 하는 이 사회 회칙은 생태와 경제의 밀접한 연관성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칸 사상 안에서도 강조되는 형제성과 공동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20년에 반포된 또 하나의 사회 회칙인 모든 형제들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찬미바드 소설의 시각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한 배에 올라탄 운명 공동체인 인류에 관하여 논합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란시스칸 형제성을 통한 사회적인 우애 구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관성 있게 강조해온 재화의 보편 목적성 등 여러 공동선에 기반한 경제를 명시적으로나 함축적으로 말합니다. 나아가 2020년부터 아시시에서 시작된 The Economy of Francesco, 즉 프란치스코의 경제 모임 혹은 포럼이 있습니다. 이 경제 모임은 교황청 주도로 시작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프란치스코의 경제에서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모두를 의미합니다. 총 12개의 주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꿈꾸고 설계하는 이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이 온 오프라인 워크샵, 세미나, 강좌 등을 이어가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활발하게 현대의 집 관리, 즉 경제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계에도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 구조가 더 이상 우리 공동의 집과 그 집에 살아가는 구성원들, 즉 인류와 피조물의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님을 느낀 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중세 유럽에 발전하였던 시민 경제 형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현대 경제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후에도 다루겠지만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제3의 경제 섹터로서 공동선과 형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현재 시장 경제의 도구를 활용하고 그 경제의 언어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업 형태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산타 클라라 대학이라는 예수의 대학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 대학원, 즉 밀러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회와 경제학계의 대응의 중심에는 중세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개념인 시민경제가 있습니다. 시민경제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을 지배한 시장경제 원칙이자 형태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또한 학문적 요소로 시작된 근현대 자본주의, 즉 지금의 자본주의에게 자리를 내어준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민경제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경제는 얼핏 보기에 대단히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의 두 가지 기본 원리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동등한 가치 교환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1,000원짜리를 내면 1,000원짜리 물건이 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자원 낭비를 막고 일종의 효율성을 담보합니다. 또한 이 원리를 통해서 갑과 을의 계약 관계를 성립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재분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부의 창출을 넘어서 한 사회 공동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원리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토대 위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중세 시민 경제에는 이 두 가지 원리 플러스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무상성에 기초한 형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동등한 가치 교환의 원리나 재분배의 원리와 동등하게 중요하거나 혹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갑이 을에게 필요한 여러 영적, 물적 필요를 알아보고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형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18세기 이후 서적과 강의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기본 원리만 경제의 주요 원리로서 지금까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대 교회와 학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중세 시민경제의 원리에는 지금의 두 가지 주요 원리 외에도 사회 구성원 모두를 형제 자매로 묶어주는 상호성의 원리가 중요한 원리로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민경제와 현대 자본주의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각의 경제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우선 현대 자본주의의 목표는 전체선입니다. 전체선은 덧셈의 경제입니다. 즉,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손익을 덧셈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1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역할로 빵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땅을 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최종적으로 빵을 내다 파는 소매상을 하는 등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빵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누리는 이익도 다릅니다. 어쩌면 어떤 이는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선은 그 각각의 이익을 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오면 성공한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경제 주체는 전혀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좋게 표현하면 안타까운 상황으로 용인되고 나쁘게 표현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혹은 언제나 세상에는 그런 실패와 탈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전체선의 논리를 정당화합니다. 따라서 전체선이라는 경제 목표는 일부 경제 주체의 탈락을 용인합니다. 반면 중세 시민경제의 목표는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은 덧셈의 경제가 아닌 곱셈의 경제입니다. 즉, 이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손익을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곱셈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하더라도 그 중간에 0이라는 값이, 제로 값이 단 하나라도 끼어 있다면 전체 값이 0으로 수렴됩니다. 즉,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곱셈으로 계산하는 중에 단 한 주체라도 이익을 보지 못했다면 전체 값은 0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제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단 하나의 경제 주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익을 보았다면 곱셈이라는 특성에 따라 그 최종 이익 값은 덧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 곱셈의 경제가 바로 공동선의 원리이고 중세 시민경제의 목표였습니다. 이 경제 목표 아래서는
그 어떠한 경제 주체의 손해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세 시민 경제의 디자이너들이 바로 프란치스칸 수도자 혹은 작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돈의 사용과 수령을 금기시하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그 철저한 가난에 투신하던 프란치스칸 수도자들이 이 시민 경제를 디자인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시민사회의 중심부에서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중심부에서 일하며 전체 경제사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형제 공동체라고 선포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사회 공동체도 형제 공동체로 변모하도록 힘썼습니다. 여기에는 탈락되거나 소모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건설 작업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프란치스칸들은 하느님은 공동선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돈, 상업적인 이익, 자본 등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학문적 이론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상인의 기능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선이라는 가치가 시장 경제 안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모두가 사회 경제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자신의 역량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프란치스칸 시민 경제의 이론과 태도를 형성한 동인이 바로 프란치스칸 가난 영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중세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가난이라는 자신들의 삶의 원리에서 출발해서 공동선의 논리 아래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프란치스칸 시민 경제를 현실 시장 경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몬테스피에타티스라는 저리 대출은행의 탄생, 복식부기 방식의 고안과 도입, 이탈리아 첫 번째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출현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업 형태는 그 누구도 탈락되지 않는 형제적이고 투명한 시민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란치스칸 시민경제의 뿌리가 되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